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 첫 경기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준우승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번 대회는 대회 전에 사실 큰 기대와 관심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와 F조 1차전 경기 깜짝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 스카우트들도 이 경기를 많이 지켜봤고 또 한국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친 조규성 선수의 여름 이적, 유럽 진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전해졌는데요. 한준TV는 국내 축구 최신 이슈 풋볼 아시안 김성진 편집장이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선수들의 유럽 진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선수들이 가능할지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 저희가 경기 리뷰도 해드렸고 분석, 후속 반응, 현지 반응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샤프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현역 시절의 스트라이커 바로 김은중 감독인데요. 김은중 감독이 대전의 레전드였고 또 현역 말기에는 벨기에 무대에 진출해서 또 경험을 쌓기도 했고 이제 지도자로서는 이제 조용히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김학범호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과정 속에 또 김은중 감독이 당시에는 코치로서 많은 또 뒤에서의 활약을 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좀 지도력이 좀 검증이 되면서 이번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데 바로 프랑스를 격파한 과정에 전술적인 노림수가 대단했었잖아요. 이 김은중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전해드리고자 또 김성진 기자가 김은중 감독에 대해 취재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중 감독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쳤는데 김성진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U20 월드컵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완벽한 전술로 한국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죠. 프랑스가 유럽의 강호고 한국 선수들은 실력 차에 실전 감각 부족의 약점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U20 월드컵이 이제 진행 중인데 김은중 감독은 최고의 선수에서 성공한 지도자로 자리를 확실히 굳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프로팀과의 연결고리, 이적설도 있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성공, 아직 대회가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실 거의 16강이 유력한 그런 상황을 첫 승만에 이뤘기 때문에 더 큰 주목도가 예상이 되는데 김은중 감독의 상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취재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 조별리그 2경기가 남았지만 김은중 감독은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길을 갈 기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20 월드컵이 끝나면 더 많은 길이 열릴 거고요. 김은중 감독이 반짝해서 지도자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죠. 2014년에 대전 플레인 코치를 시작으로 벨기에 TVG 코치를 했고요. 또 도쿄올림픽 팀에서는 코치와 수석 코치도 역임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지도자 생활을 했고 그 준비가 이번 U20 월드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예전부터 대전 감독 취임설도 있었는데요. 대전 레전드라서 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민성 감독이 대전에 취임할 때 코치로 합류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U20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그 다음으로 갈 길이 분명 많아졌습니다. 한국 축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시자키 에이지 기자를 초빙해서 한일 축구 대담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젊은 지도자들 또 이제 현역 선수들 90년대 2000년대 이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좀 감독으로서 뭔가 좀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은중 감독의 이런 성공과 기대감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이번 때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어떤 또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전 승리 과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준홍 골키퍼인데 이 김준홍 골키퍼가 축구 집안이었던 것이 알려졌죠. 바로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김희섭 전 골키퍼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김준홍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김성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준홍 선수가 프랑스전에 PK로 실점을 했지만 경기 내내 선방쇼를 펼치며 승리를 만들었죠. 김준홍 선수가 피지컬이나 능력도 있지만 골키퍼를 잘 할 수밖에 없는 DNA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골키퍼 출신이거든요. 김준홍 선수 아버지가 현재 인천 골키퍼 코치인 김희섭 코치입니다. 김희섭 코치는 포항, 전북, 인천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인천에서 골키퍼 코치를 계속 맡아오고 있죠. 김준홍 선수가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2021년에 고3 신분으로 전북과 준프로 계약을 맺고 프로 데뷔를 했을 정도입니다. 김준홍 선수가 보여줄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뭐 우선 김희섭 골키퍼 하면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K리그를 보신 분들에게 너무나 뭐 잘 익숙할 것 같고, 현재도 이제 K리그에서 꾸준히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김준홍 선수가 이제 아버지를 넘어서는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로서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 현대의 유스인 만큼 뭐 사실 송범근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왔다고 했는데, 송범근 선수는 지금 일본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김준홍 선수가 차기 전북의 주전 골키퍼도 노릴 수가 있고, 또 이 활약을 통해서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이제 흥미로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광현 선수에게 뭐 지난 2019년 빛광현으로 맹활약을 했던 뭐 한국의 카시아스 뭐 이런 얘기를 받았던 선수인데, 김준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자질들을 다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되면 뭐 전 세계의 스카우트, 특히 유럽의 명문 구단 빅리그의 스카우트들이 이 대회를 와서 지켜보거든요. 과연 이 프랑스전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이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지, 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있는지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20 월드컵은 미니 월드컵이라 불리죠. 전 세계 유망주가 집결하기 때문에 유럽 여러 팀들의 스카우트들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한국도 관심 대상인데요. 김지수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선수는 브렌트퍼드 이적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팀들의 관심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한국 선수들 중에 현재 유럽 진출을 추진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전을 통해서 인상을 남긴 선수들이 있기에 김지수 선수를 관찰하면서 다른 선수들도 조금씩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대회가 끝나고 유럽팀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현재 좀 뚜렷하게 뭐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던 김지수 선수 외에 유럽 팀들이 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다거나 접근해 온 사례는 아직 없어요. 뭐 이제 겨우 프랑스전이 막 끝났고 사실 경기들을 더 지켜보고 한 경기 반짝한 걸 가지고 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프랑스전을 통해서 인상을 남긴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 현장에 김지수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스카우트들이 와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대회 전반에 걸쳐서 특히 사실은 프랑스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팀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럽 스카우트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결국에는 이날 잘했던 선수들 분명히 다음 온두라스전, 그리고 이어질 감비아전이라든지 16강전까지 꾸준히 활약이 나오고 또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인 선수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1차전 이 프랑스와의 경기를 통해 어떤 선수들이 좀 유럽에 갈만한가를 저희가 좀 체크해봤는데, 뭐 이것은 뭐 취재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살짝 취재한 얘기들, 이전에 들렸던 얘기들도 포함해서 꼽아보자면 일단 총 3명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브렌트포드의 오퍼를 받은 수비수 김지수 선수뿐 아니라 꾸준히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FC 서울 공격수 강성진, 그리고 이번에 스타 탄생을 알렸던 장신 공격수 이영준 선수인데요. 먼저 강성진 선수 이야기를 해보면 15세, 16세, 19세, 20세, 23세에 이어 동아시안컵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성인 대표팀에 뽑혀서 또 2경기 2골을 기록하는 뭐 맹활약을 통해 이미 이제 이 연령대에선 최고의 스타로 꼽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K리그에서도 2021년 뭐 만 18세의 나이로 데뷔했을 때도 정규리그 9경기 그리고 스플릿 파이널 라운드 5경기 총 14경기를 뛰면서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고등학생의 나이였고 당시에 전반기에는 또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을 뛰면서 이제 1군 경기를 병행하면서 1군 팀의 자리를 잡은 케이스고, 그러면서 2022 시즌 겨우 19살의 나이에 이미 정규리그 34경기를 소화하면서 1골 4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공격 포인트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령별 팀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또 이런 성과를 낸 것이고, 벤투 감독이 직접 선택을 해서 동아시안컵에 참가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23세 이하 팀의 일정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 이동국 선수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20세, 23세 성인 대표팀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 선수다. 그만큼 재능이 뛰어나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K리그 FC 서울의 1군 팀에서의 출전 기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3월에 있었던 U20 아시안컵 참가 그리고 이번에 열리고 있는 U20 월드컵 참가로 인한 소집 훈련과 대회 일정 때문에 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와중에도 FA컵 한 경기에 나와서 한 골 넣었고 정규리그 2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미 FC 서울의 주력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딱 만 20세가 됐는데 지난해부터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다만 이게 관심 단계지 뭐 접촉이 왔다거나 오퍼가 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없긴 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선수가 왼발잡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현대 축구가 원하는 윙포워드, 골 넣는 또 윙포워드 성향이
동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금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한국이 지금 손흥민 선수 이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두 차례의 플레이가 있었어요. 22분에는 이승원 선수의 선제골 과정에서 강성진 선수가 역습 과정에 수비 3명 사이를 뚫어내는 기점 패스를 김용학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또 포르티모넨스에서 소속돼 있는 포르투갈 리그에 진출해 있는 김용학 선수가 치고 올라가서 또한 3명의 선수 사이로 패스를 빼주면서 이승원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김용학 선수도 잘했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강성진 선수의 판단과 패스 센스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3분에 강성진 선수가 왼발 직접 프리킥 슈팅을 꽤 먼 거리, 거의 30여 미터 거리에서 시도했는데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강성진 선수의 왼발 킥 능력, 슈팅력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2022년부터 강성진 선수를 지켜본 팀들이라면 이번 때의 활약도 당연히 체크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어질 경기들에서도 조금 더 골을 넣는다거나 좀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준다면 강성진 선수가 충분히 또 유럽팀의 구체적인 오퍼를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해서 병역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면 올 시즌이 끝난 시점, 올 겨울 이적 시장에는 조금 구체적인 제안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가 강성진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김천 상무에 소속되어 있는데 조기 입대를 결정한 것이 굉장히 큰 이점이죠. 뭐 사실 오세훈 선수라든지 조규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자마자 군입대를 결정해서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고 전성기의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제 뭐 이런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그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진출, 유럽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또 그걸 따라간 것이 이영준 선수인데, 수원 FC에 입단하고 빠르게 이제 김천 상무에 입대를 해서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면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뭐 이 선수가 현재 후보군에 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이 뭐 이걸 해결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유럽 진출이 모색될 수 있다. 게다가 이영준 선수도 이제 2003년생, 말씀드린 대로 만 20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193cm의 장신의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세계 축구가 현재, 현대 축구가 현재 진짜 9번형 선수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는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득점력이라든지 또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선수인데 전반 10분에 직접 프랑스 선수들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해서 공을 뺏어내고 직접 슈팅까지 가져갔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이 턴오버를 이끌어냈던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64분이었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승환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정확하게 헤더로 돌려놓고 바운드 되면서 이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헤더 슈팅 기술이 대단했다. 그리고 압도적인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압박이 가능했다는 것은 신체 조건,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활동 범위가 넓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영준 선수가 전혀 현재까지 유럽팀과 연결된 적이 없지만 지금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유럽팀과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브렌트포드의 공식 오퍼를 받은 김지수 선수는 뭐 당연히 브렌트포드 스카우트도 이 대회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1월부터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나 뭐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스포르팅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스포츠 신문인 아볼라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본인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렸을 때도 오퍼가 온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현재 브렌트포드가 유력해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이 이걸 실패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맞다, 우리도 관심이 있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밀리는 상태라면 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스포르팅 리스본이 뭐 이렇게 부인한 것을 이게 뭐 사실이 아니었던 뭐 오보다라고까지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이어진다면 브렌트포드뿐 아니라 다른 팀들도 관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남 FC에서 브렌트포드로부터 공식 오퍼가, 레터가 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오퍼 분명히 김지수 선수가 수락만 하면은 발동이 되는 상황이지만, 김지수 선수는 아직 이걸 수락하지 않았고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의 김민재로 불리는 이 다실바의 수루패스를 받은 비리지니우스의 침투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 같은 빠른 배후 커버력과 볼을 차단하는 이제 문전에서의 블로킹 능력, 태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김민재 선수의 성공으로 인해 많은 한국 센터백들이 유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나폴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나면 더 많은 오퍼들 중에서, 왜냐면 이제 7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팀들이 이제 미리 이제 입도 선매하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김진수 선수 충분히 이제 유럽 진출이 올 여름에 좀 가능할 것이다. 뭐 워크퍼밋 문제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바로 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브렌트포드에 가서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거나 혹은 다른 리그를 거쳐서 유럽 진출을 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은 활약이라면 아시안 게임에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높기 때문에 빠르게 또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북 현대 공격수 조규성 선수의 올 여름 이적 상황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이야기가 있는지 김성진 기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소식을 전하는 레인저스 뉴스에서 조규성 선수 영입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여름 공격수 영입을 계획 중인데 여전히 조규성 선수가 영입 리스트에 있습니다. 레인저스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기 때문에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또 튀르키의 갈라타사라이도 조규성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죠. 조규성 선수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5, 6월에 본인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유럽 팀들의 오퍼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이라고는 이제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알려드린 프랑스 중위권 클럽에 이제 오퍼가 있었으나 이게 이적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밀도 있게 연결이 되지 못했고 스코틀랜드 클럽 레인저스가 현재 주전 공격수의 이탈 문제가 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스코틀랜드 현지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또 이제 이카르디가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한 가운데 조규성 선수 역시 이제 하나의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전에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직접 조규성 선수 에이전트 측에 문의했을 때 튀르키예 쪽에 접촉은 없었다.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퍼가 온 거 전혀 없었다. 튀르키예 쪽은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전히 갈라타사라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이 이제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다는 얘기들이 꽤 오랫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 프랑스 팀이든 튀르키예 팀이든 레인저스든 지금 전북이 조규성 선수에게 원하는 그 이적료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에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부상에서 갓 돌아와서 조규성 선수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수원FC와 K리그1 1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의 3대1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또 어제였죠. 5월 24일 저녁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FA컵 경기에 출전을 해서 연장전 소화했죠. 교체로 나와가지고 이제 구스타보 선수의 결정적인 골을 어시스트했던 그런 그 연계 능력과 도움 능력을 또 보여주면서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올 시즌 1골 1도움이 됐는데 조규성 선수가 지금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이어질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운영되기 전에 경기들의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인다면 더 좋은 조건의 오퍼가 올 수 있고 또 다양한 팀들의 오퍼가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과연 올 여름에 염원했던 유럽 진출 이룰 수 있을지 또 가게 된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럽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빠르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적 애널리스트 한준TV가 처음 출범했을 때 강하게 또 이제 운영했던 트랜스퍼 H인데요. 올 여름 유럽 축구 그리고 국내 축구 이적 시장에서도 트랜스퍼 H를 통해서 최신 정보 믿을만한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